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로타 Congratulation. 느껴 만끽해. 눈치 빠른 두기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스튜디오를 옮겼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마음 같아서 랜선 집들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이게 시설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바바바밤 바바바밤. 와 진짜 옛날 생각이 납니다. 네. 2년 전 저희가 홍대 아주 좁은 옥탑방에서 네. 시작을 했죠. 맞습니다. 정말 상훈이랑 나랑 이 양팔도 못 벌릴 정도의. 이렇게 하면 다 닿았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서로 전날 뭘 먹고 왔는지까지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공간에서 맞습니다. 서로의 체취에 취해서 방송을 하다가 강남을 입성했어요. 강남으로 입성했죠. 강남을 입성을 했는데 거기도 지하였어요, 지하. 거기 지하였어요. 약간 좀 공기가 네. 안 좋았었는데 저희 이곳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지하 60평. 우와. 대가족. 그리고 지상 40평. 우와. 단독 공간입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열심히 배운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곳을 매입하려 했으나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렌탈했어요. 맞습니다. 여기 좀 올라가. 예. 또 기분 너무 좋죠. 맞습니다. 근데 예. 왜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곳을 오고 이렇게 넓은 데 와도 또 약간 결국 앉아서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나 엉덩이가 너무 추워 지금. 맞아요. 엉덩이가 얼었어. 하지만 그 다 이유가 있겠죠 제작진들이. 네. 뭐냐? 바로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아하. 이 무릎을 우리는 잃는 대신에 네. 지식을 얻고 있다라는 거. 이 초심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겠다는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 무릎이 안 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래요. 머릿속에 지식 꽉꽉 차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릎 안 펴지고 이렇게 아프다가는 꼬르공탕이 아니라 도가니탕으로 바뀌는 거 아닐까요? 도가니탕.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니들이 하는 시사 공부 한탕. 와, 괜찮은데?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니들이 하는 시사 공부 한탕 도가니탕. 좋다. 자, 오늘도 퀴즈 맛집, 지식 맛집, 꼬리공탕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몇 번의 검색으로 손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죠. 사람들은 정보 기술의 발전만큼 스스로가 더 똑똑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인터넷으로 인해 더 똑똑해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니콜라스 카의 저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키워드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뭔가 좀 심오한 주제다. 맞아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하긴 나도 요즘에 뭐 내가 막 고민을 하고 막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냥 바로 검색하니까. 맞아요. 뭐부터 가볼까? 약간 시적인 단어인 것 같은데요. 어허. 기억으로 한번 가보죠. 기억. 좋다. 기억. 기억 이것도 같은 것도 요즘에 사진 찍으면 핸드폰에서 언제 기억, 언제 맞네. 여행 이런 거를 다 올려줘요. 맞네. 그래서 기억도 좀 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억이란 경험한 것이 어떤 형태로 간직되었다가 나중에 재생 또는 재구성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죽음을 추모하며 함께한 기억을 간직하고자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관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우, 초반부터 장례식기에 좋습니다.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방식은 전통적 장례의 하나입니다. 요즘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며 고인을 추모하려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이 진행돼 화제가 되었으며 영국에서는 고인의 DNA를 채취해 자라나는 나무에 주입하는 장례를 치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장례 문화 중 이것에 요거를 넣는 독특한 장례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의 장례식일까요? 뼈. 여기다 넣는다. 어디다 넣을까? 그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는 조그만한 뭐 보석 같은 걸로도 만들고 맞아. 뭐로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접근일 것 같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게 꼭 세상을 떠났다는 게 그렇게 우울한 것만은 아닌 기억하고자 하는 거니까 아하. 정답 스노우볼. 아니군요. 와, 이 6월이니까 이게 장난도 못 치겠네. 맞아요. 이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보관이 돼 있겠죠? 움직여요. 힌트 좀 주세요.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서비스로 예. 앞으로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맞습니다. 예. 오픈빨. 예.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있잖아요. 갑니다. 하늘나라로 간다. 비행기? 풍선.
정답입니다. 풍선에 담아서 올려보네요. 화장한 시신의 유골을 풍선에 넣어 하늘로 날려보내는 의식인데요. 풍선장을 선택하는 유가족들은 유해가 하늘나라로 떠난 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아 그렇구나. 구글 가볼게요. 구글. 구글 가겠습니다. 캐주얼하게 구글. 네. 또 이따가 밥에다가 구글 먹을 예정이니까. 구글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 중 구글 번역기는 영어와 100개 이상의 다른 단어로 단어, 구문, 웹페이지를 즉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책이나 영화 등의 제목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현지에 맞게 번역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달라진 제목에 관한 문제 오, 드리겠습니다. 달라진 제목. 와 이거 재밌겠다. 의역 뭐 이런 거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유명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엄마는 외계인이라는 이름의 아이스크림이 있다는 것은 네, 누구나 네,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 메뉴명은 한국에서 별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미국에서는 출시 당시 다른 이름으로 판매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이름이 너무 재밌긴 한데 어렵네요. 어렵다. 이게 무슨 맛이지? 잠깐만 내가 지금 맛이 지금 이게요, 기억이 안 나네. 형님. 초코. 초코나? 초코인데 안에 뭐 초코 과자 같은 게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슈퍼 초코? 초코 할머니. 초코가 들어가나요 이름에? 엄마가 들어가나요? 전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네네 역시 오픈빨. 동화 제목이고요. 네. 동그란 과자. 그 저기 헨젤과 그레텔? 이상한 나라 앨리스? 삼총사? 콩쥐 팥쥐. 콩쥐 팥쥐. 미국에서 콩쥐팥이. 이거 찬스 써야 될 것 같아. 약간 너 아, 근데- 게시하자. 근데 이거 아유 너는 오늘 뭐 첫날부터 기분 좋겠다니. 그러게. 배가 돌려볼까요, 형님? 오케이. 네,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다 왔는데 또 찬스를 씁니다. 뭐죠? 문상훈 힌트 동작. 와우, 나이스. 상훈이가 잘하지. 자, 장화시는 고양이? 정답입니다. 이게 왜 근데 동그라미지? 엄마는 외계인은 마케팅을 위해 한국에서 지어진 이름이며 동그란 모양의 눈망울이 닮았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장화시는 고양이구나.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여기 아이스크림 집에서? 저는 삿밭달. 삿바따? 사랑에 빠진 딸기. 삿바딸. 나는 레인보우 샤베트. 오, 너무 상큼해. 완전 그거 진짜 클래식이지만 어. 되게 오래가는. 그리고 이 사람들 요즘에 요거 가지고 뭐 얘기 있던데 호불호가 갈리던데 난 민트 초코칩이 제일 맛있더라. 오, 정말요? 민트 초코. 좋아해? 저도 먹으면 먹어요. 그래? 근데 막 엄청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치약맛 난다고 안 먹더라고. 음. 자,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오늘 고전한다. 오늘 아직 조금- 이 홈구장 새롭게 옮긴 홈구장 적응의 시간이 필요해. 뭐가 할까? 이게 쉬운 키워드는 꺾어서 약간 어렵게 가는 게 있고 오히려 어려운 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을 것 그렇네. 같아요. 구텐베르크 문제를 가볼게요. 구텐베르크. 충무로 쪽에 계시거든요. 그래? 그럼 필동 함박스테이크 드셨겠네 맨날. 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다라는 표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해 인쇄술을 혁신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미 유럽에서도 금속 활자보다 먼저 목판 인쇄를 사용하고 있었고 목판 인쇄는 중국에서 6세기경에 처음 등장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발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하. 야 이게 동서양을 그냥 금방 오가시네요. 네, 쉽게 좋다. 가시네요. 네. 중국의 4대 발명은 세계 문명의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그 영향력이 엄청났다라고 하는데요. 4대 발명품이란 종이와 인쇄술, 화약, 그리고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나 나침반. 맞아? 정답입니다. 드디어 왔어. 오, 홈구장이야 이제 왔어. 이제 적응 시작됐어. 몸 풀렸어. 좋아, 좋아. 됐어. 고마워요, 중국. 고마워요. 쉐쉐. 자, 이제 뭐 우리 네, 공식이죠. 주제 하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진이와 혼이. 오케이. 그러면 네 번째 문제는 주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보겠습니다.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인류에 가져온 변화는 독서를 대중적인 활동으로 만든 것일 텐데요. 구텐베르크는 인쇄용 금속 활자를 나무 틀에 하나하나 심어서 조판하는 방식으로 인쇄술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프레스는 오늘날 인쇄를 뜻하는 말로 쓰이는데 당시에는 이것을 뜻하는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구텐베르크가 이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인쇄기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구텐베르크가 단어의 어원을 바꾼 셈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프레스. 압축하다. 압축. 압축기. 정답입니다. 맞춘 거야? 구텐베르크가 포도주나 올리브를 만든 압착기를 보고 만든 것이 인쇄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포도를 넓은 판자에 얹고 이를 나사로 조여 강한 힘으로 즙을 짜는 것을 보고 구텐베르크는 인쇄기에 활자와 종이를 넣고 압착하여 글을 찍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은 당연한 그런 거 아니야 했는데 그때는 이걸 이렇게 연결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대결 진이와 훈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우리 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뇌에 관련된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뇌의 순 우리말은 골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모르겠어요. X. 정답 O입니다. 골 아프다 할 때 그게 뇌. 골이 골이 뼈골이 아니에요? 아니라.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모든 동물은 뇌가 있다. 하나, 둘, 셋. X지. 네, 정답 X입니다. 나이스. 문외 동물도 있잖아요. 맞아요.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뇌가 동작하는 방식을 인공신경망의 개념으로 모방한 것이다. 아 어렵다. 하나, 둘, 셋. 두 번 X였으니까 이번엔 O겠지. 아이고 큰일 났다. 정답 O입니다. 우와, 야, 잘 찍었다. 뇌는 열량 소모가 큰 기관으로 전체 열량 소모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하나, 둘, 셋. 설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답 X입니다. 우와. 30% 아닌가요? 19%라고. 19%요? 50% 이상이면 저 안 쪘을 텐데. 생각은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제가. 뇌의 상상을 담당하는 영역과 기억과 회상을 담당하는 영역은 같은 부분이다. 하나, 둘, 셋. 정답 O입니다. 우와! 아, 어떻게 난 이런 것도 모르냐? 이거를 뽑으면 사오나 봐. 오래 걸리더라고요. 우와! 우와! 이거 뭐야, 귀여워! 우와, 감사합니다. 전 이거 바로 쓰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외투 주머니마다 넣어두면 되는 거잖아요. 나도 이거 바로 쓸래. 저 잘 쓰겠습니다. 아, 귀여워. 완전 귀여워. 와, 대박. 이거 누르면 이게 막 이렇게도 되고 막. 우와. 와. 좋아? 네. 아무튼 저희가 오늘 퀴즈 평상시보다는 실력 발휘를 좀 못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분 좋은 선물로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강의도 저희가 장소를 옮겼거든요. 얼마나 더 쾌적해졌는지 잠시 뒤에 만나 뵙겠습니다. 좋아.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자, 오늘 오랜만에 이분이 저희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또 마치 새로운 곳에서 집들이를 하는 느낌으로 맞습니다.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이동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 좀 어때요? 아직도 지하 신세지만 야, 이거 뭐 너무 좋은데요, 오늘 여기. 너무 좋죠? 예. 카메라 이거 보이시죠? 쫙 이야. 이렇게.
아 이거 우리는 초심을 알리는데 예. 너무 스케일이 커져서 맞습니다. 괜찮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방바닥 얼마나 힘들었어. 예. 그리고 이제는 우리 신발도 신고 있다 지금. 그렇네요, 그렇네. 아,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주. 저희들의 지식도 그만큼 커졌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오늘 한번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나요? 자, 오늘 니콜라스 카가 쓴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12년 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나왔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그때. 10년 전 하면 네. 2010년 정도니까 그때는 이제 아이폰이 이미 나왔을 때고, 그렇죠.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폰이 나오면서 아이들의 그 우울증이 많이 늘어났고 아이패드가 생기면서 그 숫자가 더 늘어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등장하면서 사실은 니콜라스 카의 책에 나왔던 그 시즌인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은 죽지 않는다라는 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예, 미국의 한 철학자 교수가 썼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다시 개정판이 나왔는데 네. 이 책을 다시 보니 역시 니콜라스 카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늘 좀 다시 되짚어서 네.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개정판이 나왔으니까. 네. 그냥 다 스마트폰의 홍수 속에서 네. 이 책은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네요. 진짜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예. 진짜 있어요. 우선 가소성이 뭔지 알아요? 가소성. 가소? 뇌의 가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가소로운 정도? 아니, 가소성 훌륭하다. 아이고, 가소롭다, 가소로워. 애드립 좋은데? 이게 가소성이 원래는 영어로 보면 플라스티시리라고 이제 부르는데 외부적 요인에 의한 영구적 변형을 의미하는 물질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진짜 가소성이 어렵다. 좀 떨어져서. 나도 가소성이 떨어지는데? 어렵죠. 네. 그러니까 뇌에 가소성이 있다는 얘기는 뇌가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죠? 원래 1950년대까지는 이 주장이 아예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뇌는 3살 정도에 거의 굳어져서 청소년 때는 거의 변하지 않고 네. 성인이 돼서는 더더욱 변하지 않는다. 사실 이게 맞았거든요. 네. 근데 영국의 그 블랙캡 있잖아요. 블랙캡 그 운전사가 되려면 그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봐야 돼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시험의 이름이 널리지예요. 널리지. 널리지. 지식? 시험의 이름이 널리지로 예.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냐면 런던 시내가 복잡하잖아. 예. 네. 예를 들면 어느 골목길로 딱 들어갔을 때 왼쪽에는 어떤 가게가 있고 오른쪽에는 몇 번째 어떤 가게가 있는지도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 시험을 보는 도중에 그 공간에 대한 인지력이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험을 붙은 사람들 보면 요 앞에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신기하다. 네. 우와, 신기하다. 그죠? 신기하죠. 우와. 그러니까 뇌는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뇌의 가소성은 받아들여졌다. 학계에서는 지금은 다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뇌 모양이 변형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왜 뇌의 가소성부터 얘기를 했느냐. 네. 지적 기술이라는 게 있어. 지적 기술은 뭐냐? 우리 펜 들고 있죠? 네. 우리 종이 있죠? 네. 여러분들도 노트 있죠? 네. 이게 지적 기술이에요. 아, 뭐냐면 인간이 뭔가를 쓰고 뭐 말하는데 도구로 빌리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은 이 종이와 펜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다가 컴퓨터도 생기고 스마트폰도 생기고 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컴퓨터 전에는 타자기도 있었어요. 네. 예, 타자기. 옛날 골동품지만 박물관이나 가야 볼 수 있을 것 같은 타자기도 사실은 지적 기술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발명가는 뭔가를 개발하면서 이로 인해서 어떤 양이 생길까는 생각 안 하고 발명하겠지. 네, 네, 네. 기술적 관점에서만 보니까. 네. 그죠? 그러면 도구가 바뀌면 생각하는 방법이 바뀔 수도 있다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2명의 이 사람을 소환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한 사람은 이제 니체. 니체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서 인간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오래전에. 그리고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샬 맥루한은 20세기의 전자미디어는 문자의 독재를 없애버릴 것이다. 요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냐 했단 말이에요. 철판으로 되어 있는 인쇄술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구텐베르크. 그죠? 네. 구텐베르크지. 구텐베르크는 전 세계에서 지난 1000년간 가장 인간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구텐베르크였어요. 도서관이라는 게 이제 중세 시대에 생기면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조용하게 앉아갖고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책을 읽고 상류 사회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 대학들이 생겨나고 선생들이 생겨나고 이제 인간의 뇌는 정교해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은 정교하게 무언가를 표현하고 말하고 기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원래 소크라테스는 글 쓰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 소크라테스 책 없잖아. 그 사람 책 없어요. 플라톤만 있죠. 그 제자들이 이제 책을 냈지. 원래 그 당시에는 선생이 말하는 걸 그대로 다 듣고 암송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완전히 정교하게 글자를 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뭔가 기록하고 남기는 문화가 생겨나면서 인간은 비로소 펜을 들고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네. 어려운 이론을 터득하고 거기에 뭔가 그 다음 세대가 애드업 해가지고 지식이 더 발전하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책이 3억 1천만 권의 책이에요. 와. 그 중에 난 몇 권을 읽었는가? 자, 그런데 갑자기 인터넷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게요. 여기에서 아주 생뚱맞은, 그러니까 옛날에 들었지만 지금 잘 안 쓰는 말, 하이퍼 텍스트 알죠? 와, 이 말 자체도 엄청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하이퍼텍스트? 텍스트의 구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는 우리가 이렇게 넘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형적이다라고 하는데 이 인터넷의 구조는 선형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우리가 언론사에 들어가서 뉴스를 하나 보고 있다. 그럼 거기에 광고에 뭐 그렇죠. 링크 버튼에 밑에 내려다보면 동영상도 있고 네. 뭐 볼 게 너무나 많잖아. 이상한 거 자꾸 떠요, 저. 그렇죠? 네. 그럼 막 누르고 다음에 뭐 전혀 딴 세계에 가 있어. 맞아요. 자, 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는 실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실험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설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읽게 하는 거예요. 어떤 네. 사람은 종이를 읽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읽게 했어요. 누가 더 빨리 읽었을까? 그럼 누가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인지했을까? 종이. 네. 종이, 책이 더 빨랐어. 아, 실제로요? 어떻게 그러지? 유혹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집중력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종이를 집중력이 읽었을 훨씬 더 때. 좋고 그다음에 다 읽었어도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정도가 훨씬 더 높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네. 지난 거의 한 20년간 멀티미디어 학습을 하겠다고 네. 어린 학생들서부터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멀티미디어 교재의 개발이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많이 투입됐어요. 전 세계에서. 네. 근데 멀티미디어로 배우게 되면 숙련도, 이해도가 훨씬 더 떨어지고 집중력은 더 떨어진다. 과거에서처럼 조용히 앉아갖고 뭔가 집중하는 인간이 여전히 성공하는 걸까? 아니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잡다하고 산만하고 그렇게 뭐 하이퍼텍스트로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많은 정보들을 다 이렇게 두루두루 보는 그런 인간이 더 성공하는 걸까? 아직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제가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생존에 대한 것들도 보면 지금 완전히 사회가 양극화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점점 더 양극화는 잡아내기가 힘든 사회 현상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맨 상위층에 올라간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집중력. 나는 그럴 거라고 난 거기에 한 표. 나는 일단 한 표. 그래서 사실은 실리콘 제국은 거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이제 자리 잡고 네, 있는데 그 창업자들, 그 CEO들, 그 사람들이 자녀들한테는 스마트폰 안 준다고 하잖아. 잡스도 자기 자녀한테는 안 줬대. 열받네. 아이폰 안 줬대. 어떻게 생각해? 라식 수술 해주는 의사 선생님들 안경 쓰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그들은 아직 수술 안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예.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명하는 사람들은 문화적 현상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전공자들이에요. 그죠? 니콜라스 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유리 감옥이라는 책을 그 다음에 냈는데 2015년, 16년일 거예요.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이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네. 내비게이션 많이 쓰면 쓸수록 더 쓰게 돼. 맞아요. 그리고 집에 갈 때도 내비게이션 켜. 맞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더더욱이 인간의 공간 능력은 더 쇠퇴한다. 아니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진짜 어떻게 길을 찾아갔나 싶을 정도로 막 잘 찾아가기도 했고 한 번 찾아갔던 길은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비게이션 때문에 오히려 길을 더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끌리기만 하니까. 그때는 지도책 이런 거 들고 맞아요. 지방 가고 있었어요. 그랬었잖아요. 네, 택시에도 있고. 네. 자, 근데 이게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생겨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더 산만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 실험은 너무나 많았는데 그 각 개인들은 나는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이 반복된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간의 진짜 출현 인간과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집중력만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쇠퇴하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실험도 있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뇌는 산만해지는데 5시간 정도 인터넷을 하다가 책을 보잖아요. 책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5시간 정도를 하면 이미 뇌 구조가 변해 있대요. 아유 무섭다. 그죠? 네. 전 진짜로 스마트폰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예. 제가 스마트폰을 없앨까에 대한 고민을 요즘도 많이 하는데 없애면 대본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불편한 게 너무 많아. 계약서를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도 모르고 메일 중요한 메일 놓칠까 봐도 싶고 안 될 것 같아요. 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뭐 금융 결제도 쉽게 할 수 있는 맞아요. 부분들이 있고 뭔가 뭐 서비스를 부를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고 한데 그걸 컴퓨터에서 다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죠. 아니, 편리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나 봐요. 맞지? 이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편리함에 대한 대가가 네, 너무 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0년 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사실 학계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 했거든요. 뭐 인간이 그렇게 멍청해지느냐? 아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얼추 맞다. 돌아보니까 맞는 것 같다. 맞다. 저는 거기에 한 표. 저희 애가 진짜 저희 때는 진짜 책밖에 없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뭐, 기껏해야 만화책. 그렇죠. 만화책 만화책조차 일탈이라고 생각해서 혼냈는데. 맞아요. 근데 우리 애가 책도 안 읽으려고 하고 맨날 그 TV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이제 허용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래도 옛날 내 교육 받아왔던 대로 이렇게 나 똑같이 이렇게 교육시켜야 되는 건가? 항상 딜레마예요. 예.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로 맞습니다. 남는 걸로. 예. 생각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검색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는 두 기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동호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또 한번 자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남은 시간 검색보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보면서 잠자리에 들 때 스마트폰보다는 일기를 쓰면서 책을 보면서 잠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하루만이라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